예, 그 검사 탄핵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탄핵은 이제 국회 권한으로 돼 있잖아요. 네. 헌법에 국회의 장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의 네, 권한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의 취지는 행정부나 법원의 고위 공직자가 행정부나 법원 내에서 그 비위가 해결이 안 될 때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행정부하고 법원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이 탄핵 소추 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검사도 행정부의 일원인데 검사가 비위를 저질렀는데 그 비위가 행정부의 서한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아서 대통령이 징계를 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 탄핵 소추 제도의 본래 뜻에 맞는 거 아닌가요? 검찰청법에 검사에 대한 탄핵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검찰청법에는 탄핵이 없습니다. 그러면, 파면 제도가 없습니다.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아닌가요? 그래서 그 검사징계법에는 파면이라는 네, 징계 종류가 없습니다. 해임까지만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은 그런데 검찰청법에 따라서 지금 검사가 그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회가 검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검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회의 탄핵 소추. 네, 그것은 맞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맞습니다. 대통령이 검사에게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한 비위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징계하지 않으면 또 징계할 방법도 없고요. 국회가 탄핵 소추를 발의한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 보복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검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째,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 검사의 핵심 의무인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행사는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검사가 증거를 위조하는 것. 그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당의 검사는 책임져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는 검찰총장이 사표 쓰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성 사건에서 유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사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가지고 그 사건이 무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탄핵 소추된 검사가 그걸 보복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그건 대법원에서 보복 기소를 인정을 했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일어났어요. 읽어드릴게요. 고등법원 판결인데 결국 유 씨에 대한 기소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이 법이 있는 만큼 기소는 무효다. 그래서 공소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관계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정리가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는데 헌법재판관 6분 중에서 4분은 맞다. 사실은 인정된다. 잘못은 인정된다. 했는데 그중에 6분은 인정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중에 4분은 정도도 파면이 맞다. 근데 그중에 2분은 정도는 파면에 미치지 못한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대법원이 사실관계 이렇게 확정을 했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검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된 자의적 기소를 했는데 보복 기소를 했는데 이걸 왜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고 세 분의 재판관은 아예 권한남용도 아니고 성실 위반도 아니고 직권남용도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판결문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헌재가 검사의 탄핵을 감싸돌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헌법재판관의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법조계로만 돼 있어요. 법조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법조계가 국민들한테 우리의 판결을 믿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검사 탄핵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낯선 것 같아요. 제발 검사 탄핵 별거 아니다. 행정부에서 자정이 안 되니까 국회가 자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아까 직권심리 말씀하셨잖아요. 적극적으로 직권심리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